자, 지금부터 우리가 26회 세법 기출문제 촬영을 우리가 해설 강의를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26회 시험은 우리가 뭐 난이도를 좀 제가 좀 언급을 좀 해드리면 우리가 1차 과목 같은 경우에는 뭐 개론이 좀 쉽게 나온 편이고 민법이 조금 어렵게 나왔답니다. 그래가지고 뭐 1차는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난이도는 보편적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뭐 합격 여부에 큰 변수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2차 과목은 뭐 공법이 좀 난이도가 조금 높게 나온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등기법이 조금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법하고 뭐 지적법, 우리가 이제 중개사법은 뭐 상대적으로 좀 쉽게 나왔기 때문에 2차 같은 경우에는 뭐 공법에서 한 45점 이상 나오면 평균 60이 나올 수 있는 정도 난이도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공부를 꾸준히 하신 분들은 아마 합격을 하는데 큰 문제는 없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뭐 공부를 이렇게 좀 들쭉날쭉으로 하신 분들은 뭐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뭐 어렵지는 않았기 때문에 올해 합격자가 작년보다는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고요.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세법 우리가 해설 강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5번 문제입니다. 그 세법은 그 기출 문제 A형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A형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해설 강의를 하기 때문에 혹시 그 B형 문제를 보신 분들은 그 문제 순서를 좀 이렇게 문제 순서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B형 문제를 보신 분들은 그 순서를 맞춰 가지고 우리가 해설을 보시면 되고, 일단은 A형 기준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65번 문제.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표준세율을 물어보는 건데, 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이겁니다. 부동산 취득 시의 취득세 표준세율이 취득의 원인에 따라 다르다는 걸 구분하실 줄 아시면 뭐 무난히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고, 부동산 취득 시의 취득세 표준세율이 취득 원인에 따라 다르다는 걸 구분을 못 하시면 답을 찾는 게 조금 힘들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설명을 드리면 부동산 취득 시의 취득세 표준세율은 취득의 원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가 상속에 의한 취득이냐, 상속 이외의 무상 취득이냐, 원시 취득이냐, 기타 원인으로 인한 취득이냐, 유상승계 취득이냐에 따라 부동산 취득 시의 취득세 표준세율이 취득의 원인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 그럼 이제 기억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기억은 상속에 의한 취득을 묻고 있고, 상속에 의한 취득 시의 취득세 세율은 농지 유무에 따라 다릅니다.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1000분의 23, 농지가 아닌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1000분의 28. 자, 그러면 기억 지문은 농지를 상속에 의하여 취득했을 때의 세율을 물었고, 우리가 농지를 상속에 의하여 취득했을 때의 취득세 세율은 1000분의 23 맞네요. 그 다음에 니은입니다. 우리가 함유물,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시의 취득세 세율은 1000분의 23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신축 등에 의하여 원시 취득했을 때의 취득세 표준세율은 1000분의 28 맞네요. 그 다음에 리을입니다. 우리가 상속 외의 무상 취득,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려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봐봐요. 부동산 취득 시의 취득세 표준세율이 취득의 원인에 따라 달라짐에 있어 가지고 상속 이외의 무상 취득 시의 취득세 세율은 우리가 일반인이냐 비영리 단체이냐에 따라 달라지고, 일반인이 정려를 받은 경우에는 1000분의 35, 비영리 단체가 정려를 받은 경우는 1000분의 28입니다. 자, 그러면 리얼은 우리가 일반인이 정려를 받은 게 아니고 비영리 사업자가 정려를 받았으니까 취득세 세율은 얼마입니까? 1000분의 28 맞네요. 자, 그래서 65번 문제 취득세 표준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니은, 티끌, 리을 모두 다 맞으니까 답은 5번이네요. 그래서 65번의 답은 5번.
그러니까 부동산 취득 시의 취득세 표준세율이 취득의 원인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시험에 최근 5년 동안 4번 나왔던 이야기예요. 요거 중요한 이야기고. 자, 그래서 65번의 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에 6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66번 문제는 등록 면허세를 묻고 있는데, 이 등록 면허세는 뭐 시험에 한 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뭐 출제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자, 올해 26회 시험 문제에서는 여기 등록 면허세에서 한 문제가 나왔고, 등록 면허세가 우리 시험에 나오면 첫 번째 물어보는 거, 등록 면허세 납세 의무자를 물어보거나 가세 표준을 물어보거나 세율을 물어보거나 부가징수 관련 내용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혹시 올해 시험 결과가 안 좋아가지고 다시 공부를 하게 된다면 등록 면허세는 이렇게 4개 위주로 공부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1번 질문부터 보시겠습니다. 부동산 등기 시의 등록 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이다. 어디 물어보는 거냐면은 등록 면허세 부가징수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자, 등록 면허세 부가징수가 우리 시험에 나오면 답이 될 수 있는 이야기는 3가지입니다. 징수, 부가징수 방법을 물어보거나 납부 기간을 물어보거나 납세지를 물어보겠지요. 자, 그러면 66번 문제의 1번 지문은 등록 면허세 납세지를 물어보는 건데,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부동산 관련 국세냐, 부동산 관련 지방세이냐에 따라 납세지가 다르다는 걸 구분하시라 그랬지요. 우리가 부동산 관련 국세는 납세 의무자의 주소지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동산 관련 지방세는 가세, 물건, 소재지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국세는 주소지가 원칙이고 지방세는 소재지가 원칙이에요. 자, 그러면 등록 면허세는 국세가 아니고 지방세지요. 자, 봐봐요. 국세는 주소지고 지방세는 소재지인데 등록 면허세는 국세가 아니고 지방세이기 때문에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가 아니고 부동산 소재지 아닙니까? 그래서 1번 틀렸고, 그 다음에 2번. 자, 이 2번은 우리가 이제 조세 총론에서 봤던 이야기인데, 우리가 등록 면허세는 신고 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조세이기 때문에 등록 면허세의 납세 의무자가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주의를 하셔야 될 거, 등록 면허세는 신고 의제를 두고 있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은 등록 면허세의 납세 의무자가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원래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그런데 등록 면허세의 납세 의무자가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을 하기 전까지 등록 면허세를 납부를 하면, 그러니까 등록하기 전까지 등록 면허세를 납부를 하면 신고를 하지 아니했지만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산세를 부과한다 그랬으니까 틀렸지요. 그러니까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부를 하면 신고를 안 했지만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데 부과된다 그랬으니까 오답이잖아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 3번은 요거 물어보는 거네요. 우리가 이제 등록 면허세의 세율은 둘로 나누어집니다. 부동산 소유권 등기 시의 등록 면허세의 세율과 소유권 등기를 제외한 각종 등기 시의 등록 면허세의 세율을 구분하셔야 되고, 부동산 소유권 등기 시의 등록 면허세의 세율은 취득 원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 이제 부동산 소유권 등기 시의 등록 면허세의 세율은 취득의 원인에 따라 달라지고, 자, 취득 원인이
상속에 의한 취득 시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의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1000분의 15가 아니고 1000분의 8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소유권 등기 시의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취득의 원인에 따라 달라지는데 상속에 의하여 취득했을 때의 소유권 등기 시의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1000분의 15가 아니고 1000분의 8이에요. 그래서 3번 지문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지문을 보시겠습니다. 자, 4번 지문. 자, 4번 지문은 어디 물어보는 거냐면은 여기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거 좀 지우고요. 자, 4번 지문은 등록 면허세 징수 방법하고 납부 기간을 물어보는 거네요. 우리가 등록 면허세 부과 징수는 신고 납부가 원칙입니다. 언제까지? 요 취득세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등록 면허세의 납부 기간은 취득세처럼 취득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납부해야 되는지 정해진 기간은 없고 언제까지입니까? 등기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4번 지문 분석을 해보면 등기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부기가 맞고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징수 방법 맞네요. 그래서 4번 지문은 맞는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지문. 우리가 이제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을 대도시 내로 전입하는 경우 전입에 따른 법인 등기에 대한 등록 면허세는 등록면허세 중과세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을 대도시 내로 전입함에 따른 법인 등기 시의 등록면허세는 중과세를 하는데 100분의 200이 아니고 100분의 30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가지고 2배 중과세 하는 게 아니고 3배 중과세를 해요. 그러니까 100분의 200이 아니고 100분의 300입니다. 그러니까 2배 중과세 하는 게 아니고 3배 중과세를 해요. 자, 그래서 66번 문제에 올바른 것을 찾아라 그랬으니까 66번 문제 맞는 것은 4번이네요. 그 다음에 6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67번 문제 취득세 가세 표준 및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으니까 틀린 지문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은 몇 번이냐면은 67번의 답은 잠깐만요. 67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왜 답이 3번이냐면은 이 3번이 틀렸는데 자, 왜 3번이 틀렸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 취득 시의 취득세 세율과 관련해 가지고 부동산 취득 시의 취득세 표준 세율이 취득의 원인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보시라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취득 시의 취득세 세율 특례 대상에 누가 있는지를 기억하시라 그랬지요. 요게 우리 시험 22회 때, 24회 때, 26회 때 기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율 특례 대상은 두 가지가 있었지요. 표준 세율에서 중과 기준 세율을 뺀 세율로 가세하는 경우가 있었고, 중과 기준 세율로 가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세율 특례 관련 문제가 시험에 나왔을 때 답을 찾으시려면은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세율 특례 대상에 누가 있는지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만 좀 설명을 합시다. 표준 세율에서 중과 기준 세율을 뺀 세율로 가세하는 경우로서 우리가 한매 등기를 병행하는 한매권 행사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 그 다음에 1가구 1주택의 상속에 의한 취득,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인한 취득, 그 다음에 건축물 이전에 따른 취득 등을 우리가 세율 특례 대상으로서 표준 세율에서 중과 기준 세율을 뺀 세율로 가세하는 경우로 이 5개를 기억하시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봐봐요. 한매 등기를 병행하는 한매권 행사로 인한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은 세율 특례 대상으로서 표준 세율에서 중과 기준 세율을 뺀 세율로 가세하는데 3번 지문에 뭐라고 됐냐면은 합한 세율 그랬으니까 틀렸잖아요.
우리가 판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 매매로서 판매 기간 내에 판매권을 행사함으로 인한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은 짧게 줄여서 판매권 행사로 인한 취득은 표준 세율의 중과 기준 세율을 뺀 세율로 가세하는데 표준 세율의 중과 기준 세율을 합한 세율 그랬으니까 틀렸잖아요. 표준 세율에서 중과 기준 세율을 뺀 세율로 가세합니다. 그래서 67번 문제 틀린 것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68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68번 문제. 우리가 지방세 기본법상 부과 및 징수 불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요게 이제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수험생들이 좀 공부를 좀 소홀히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제가 이걸 강의하면서 평상시 강조했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요 68번 문제를 좀 부담스러워 하신 분들이 계시지 싶은데, 자, 일단 설명을 드려보면, 자, 1번 지문은 어디 물어보는 거냐면은 제척 기간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 제척 기간이 우리 시험 문제에서 26회 포함해 가지고 총 3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공부를 하셨냐면은 그 조세 총론, 납세 의무, 소멸 사유에서 공부했던 이야기예요. 우리가 조세 총론, 납세 의무, 소멸 사유에서 제척 기간이 만료가 되면 더 이상 조세를 부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납세 의무자 입장에서는 납세 의무가 소멸되는 사유에 해당된다는 걸 눈도장 찍으시고 제척 기간이 몇 년인지를 참고로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자, 일단 설명 편의상 상속세, 증여세를 제외한 조세의 제척 기간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상속세, 증여세를 제외한 일반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척 기간은 세서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사기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조세를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부당 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10년이고, 그 다음에 가세표준, 그러니까 가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척 기간은 7년이고 그 밖의 경우는 5년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좀 상세히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가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척 기간은 7년인데 요게 조건이 붙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방세인 경우에는 7년이 아니고 5년이에요. 우리가 이제 납세 의무자가 가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했을 때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척 기간은 국세는 7년이고 지방세는 5년입니다. 자, 그런데 주의를 하셔야 될 거. 우리가 이제 지방세 중에서 국세와 연결하여 부과되는 우리가 지방세인 경우에는 가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의 제척 기간은 5년이 아니고 7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국세와 연결하여 부과되는 지방세인 경우 누구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지방소득세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방소득세는 우리가 소득세 납부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부가징수합니다. 자, 그러면 지방소득세는 우리가 국세인 소득세와 연결하여 부과되는 조세고, 그럼 이때 국세와 연결하여 부과되는 지방세의 가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했을 때의 제척 기간은 5년이 아니고 7년입니다. 왜? 국세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국세에 따라가는 거죠. 자, 그래서 68번 문제 1번은 틀렸어요. 그러니까 1번에서 물어본 건 이거잖아요. 우리가 가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제척 기간이 몇 년인지를 묻고 있는데
일반적 지방세를 물어본 게 아니고 국세와 연결하여 부과되는 지방소득세를 물었기 때문에 5년이 아니고 7년 아닙니까? 그래서 1번 지문이 여기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지문. 요건 우리가 이제 지방세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경우, 우리가 이제 불복 청구를 하는 경우 우리가 이 신청을 하지 않고도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틀렸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취득세 부가징수는 신고 납부가 원칙 아닙니까? 그 3번 틀렸고, 그 다음에 4번 지문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4번 지문은 우리가 신고 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조세를 우리가 정상적으로 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가산세를 부과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가산세는 두 가지가 있지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있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있는데, 4번 지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우리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납부를 하지 아니했을 때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묻고 있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미납일수 하루당 10,000분의 3입니다. 미납일수 하루당 0.03% 부과해요. 그래서 4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4번 지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신고 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조세를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했을 때의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물어본 게 아니고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물었기 때문에 100분의 20이 아니고 하루당 10,000분의 3이에요. 자, 그래서 68번 문제에 올 바른 것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6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69번 문제, 취득세 납세 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일단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1번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면은 우리가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가세 대상에는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 차량, 기계장비 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업권, 강업권, 회원권이 취득세 가세 대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업권, 강업권도 취득세 가세 대상에 포함하는데 어업권을 제외한다 그랬으니까 틀렸지요. 그 다음에 2번 맞고요. 우리가 이제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사실상 취득 한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기 때문에 주체 구조부 취득자와 가설 한자가 다를 때의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사실상 취득 한자인 주체 구조부 취득자입니다. 그래서 2번이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틀렸지요. 우리가 가점주주의 주식 취득 시 취득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우리가 법인 설립 시는 가점주주이더라도 취득으로 보지 않는데 법인 설립 시도 취득으로 본다 그랬으니까 틀렸지요. 자, 그 다음에 4번 지문 보시겠습니다. 자, 4번 지문 틀렸어요. 자, 왜 틀렸냐면은 우리가 이제 요거 우리가 취득세 간주 취득에서 보신 겁니다. 토지의 지목 변경도 취득으로 간주하여 취득세 부과할 수 있지요. 언제? 사실상 지목 변경으로. 그러니까 사실상 지목 변경으로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토지 가액 증가분을 취득으로 간주하여 취득세 부과할 수 있는데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랬으니까 틀렸지요. 그 다음에 5번 틀렸습니다. 우리가 부담부 증여를 받으면 부담부 증여를 받은 자가 우리가 채무 인수액을 우리가 이제 양도로 그러니까 채무 인수액을 유상 취득으로 볼 거냐 무상 취득으로 볼 거냐를 판정하는 문제인데,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갑이 우리가 8억짜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갑의 부동산에 갑의 채무가 3억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을에게 갑의 채무 3억을 을이 대신 부담하는 조건으로 갑이 을에게 부담부 증여를 했을 때, 자, 수업 시간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부담부 증여를 받은 을이 증여자의 채무 3억을 인수받아 가지고
대신하여 갚아주는 것을 세법에서는 을이 갑에게 3억의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그랬지요. 자, 그래서 부담부 증여 받은 재산 8억 중에서 채무 인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3억은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유상 취득으로 보고, 채무 인수 금액을 제외한 금액 5억만 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보지요. 자, 그런데 5번 지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채무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상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랬으니까 틀렸잖아요. 자, 그래서 69번 문제, 자, 69번 문제 맞는 것은, 그러니까 69번 문제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으니까 69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7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70번 문제가 우리 시험에 이 가세 주체에 따른 조세 분류가 시험에 가끔씩 나오기는 하는데 이 정도로 깊이 있는 문제가 나온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까다로울지 싶은데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자가 누구이냐에 따라, 가세권자에 따라, 가세 주체에 따라 조세의 종류를 국세와 지방세로 분류를 했을 때, 자, 우리가 이제 주민세, 취득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는 국세가 아니고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중에서 우리가 주민세는 특별시, 강력시, 시군에서 부과하는 특강시군세고, 취득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는 특별시, 강력시, 도에서 부과하는 특강도세고, 등록면허세는 도청, 구청에서 부과하는 도구세입니다. 자, 그래서 특별시 세목이 아닌 것은 답은 5번 등록면허세입니다. 그러니까 등록면허세는 도청, 구청에서 부과하는 도구세지 특별시에서 부과하는 특별시세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70번 문제가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좀 문제 내용 자체는 너무나도 단순한데 좀 기존에 출제되는 각도하고는 조금 벗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험 문제는 주로 국세냐 지방세냐 요 정도를 물어봤지 이 정도 상세히 구분하는 문제가 나온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웠던 문제 중에 하나이었지 싶습니다. 그 다음에 7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71번 문제,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답은 2번 아닙니까?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배우셨어요. 우리가 이제 이혼을 하면서 우리가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지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지만 우리가 이혼 이자료를 부동산으로 지급을 하면 이자료 지급 채무를 현물로 변제하는 대물 변제에 의하여 사실상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이기 때문에 양도로 본다 그랬지요. 그래서 71번 문제 양도에 해당하는 것은 답은 2번. 그 다음에 72번 문제입니다. 자, 72번 문제, 양도소득세에서 양도차익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은 1번이지요. 자, 왜 답이 1번이냐면은 우리가 양도소득세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거래 가격으로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고, 실거래 가액을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추계를 해야 되는데 추계하는 순서를 기억하시라 그랬잖아요. 추계하는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한산가액, 기준시가입니까? 머리 글 따가지고 매, 감, 한, 기라고 기억하시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72번 문제 틀린 것은 1번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잠시 쉬었다가 7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73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73번 문제는 우리가 양도소득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 관련 문제인데, 우리가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우리 시험에 나왔을 때 출제 비중이 가장 높은 부분이 어디냐면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제 요건을 물어보거나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물어보는데 요 73번 문제 틀린 것은 답은 3번입니다. 왜 답이 3번이냐면은 이 73번 문제의 3번 지문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요건을 묻고 있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언제 공제 받을 수가 있냐면은 등기된 부동산과 입주권을 3년 이상 보유 양도 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고, 여기에 단서가 붙습니다. 다만 우리가 미등기 양도이거나 우리가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을 보유 양도했다 할지라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럼 시험 문제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요건이 시험에 나왔을 때 어디가 정확하셔야 되냐면은 여기가 정확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가세 대상 중에서 부동산과 입주권만 공제 대상이라는 게 정확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유 기간이 정확하셔야 됩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장기 보유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정확하셔야 될 거, 우리가 미등기 양도이거나 비삼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을 보유 양도했다 할지라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주의하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73번 문제 틀린 것은 3번이에요. 왜 3번이 틀렸냐면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등기된 부동산을 3년 이상을 보유를 해야 되는데 보유 기간이 2년 6개월, 3년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을 수가 없는데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한다 그랬으니까 틀렸지요. 그래서 73번 문제 틀린 것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7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이 74번 문제는 우리가 이제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관련 문제인데, 자 일단 뭐 답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갑이 2015년 5월 15일 날 양도를 했을 때의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은 2번이에요. 자, 왜 답이 2번이냐면은 뭐 설명을 들으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양도소득세 부과징수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부과징수는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럼 이때 신고 납부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정 신고 납부가 있고 확정 신고 납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양도소득세의 예정 신고 납부와 확정 신고 납부는 둘 다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정 신고도 하고 확정 신고도 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예정 신고 납부는 언제까지 하셔야 되냐면은 양도일이, 그러니까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74번 문제는 우리가 74번 문제는 2015년 5월 15일 날 양도를 했으니까 우리가 예정 신고 납부를 언제까지 하셔야 되냐면은 양도일 5월 15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5월 31일로부터 2개월 이내인 7월 31일까지 예정 신고 납부를 하셔야 되지요. 그래서 74번 문제의 1번 7월 31일까지 예정 신고하여야 한다. 1번 지문은 맞아요. 그럼 이제 2번 지문이 틀렸는데, 우리가 2번 지문이 틀린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정 신고 납부도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정 신고 납부도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자, 그래서 예정 신고도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예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예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 신고 납부를 하더라도
예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예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확정 신고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랬으니까 틀렸지요. 그러니까 예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 신고 납부를 하더라도 예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데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랬으니까 틀렸지요. 그래서 74번 문제 틀린 것은 2번입니다.